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지는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류의 욕망과 공포가 교차하는 곳, 바로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무법의 바다입니다. 여러분은 해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외눈박이 선장, 어깨 위에 앵무새, 그리고 숨겨진 보물지도? 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통해 만나는 해적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해적들의 역사는 인류가 바다에 배를 띄운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은 때로 제국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던 기묘한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럼주 냄새와 비릿한 바닷바람을 뚫고 바다를 정복했던 최초의 해적단과 그들의 감춰진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자, 닻을 올리고 검은 깃발의 세계로 출발해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는 고대 지중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해적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카리브해의 해적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4세기경 이집트와 히타이트 같은 거대 제국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다 민족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찬란한 문명들이 이들의 무자비한 약탈 앞에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적은 단순히 배를 터는 도둑이 아니라 문명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조차 초기에는 이 해적들 때문에 꼴머리를 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줄리어스 시저가 킬리키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해적들이 몸값으로 20달란트를 요구하자 시저는 내 몸값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며 오히려 50달란트를 부르라고 호통을 쳤죠. 그는 풀려나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자신을 납치했던 해적들을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조차 해적과의 전쟁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를 거치며 해적의 역사는 북유럽의 바이킹으로 이어집니다. 엄밀히 말해 바이킹은 해적지를 일종의 경제활동이자 종교적 성전으로 여겼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롱십은 얕은 강물부터 거친 대양까지 어디든 누빌 수 있었고, 유럽 전역의 수도원과 마을들은 북쪽 사람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리며 떨었습니다. 바이킹은 약탈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영국과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의 기틀을 닦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해적질이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흥미를 느끼는 해적의 역사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해적의 황금시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해적들은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선원들이었으며 가혹한 해군 체제와 노예무역의 반기를 든 탈주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해군이나 상선의 삶은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썩은 음식, 가혹한 체벌, 그리고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는 처우에 분노한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선장을 쫓아내고 스스로 바다의 주인이 된 것이 바로 해적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검은 깃발, 즉 졸리 로저를 올린 것은 우리는 지상의 왕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만의 규칙으로 살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무법자들의 배위가 당시 지상의 어떤 국가보다도 민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해적들은 선장을 투표로 뽑았습니다. 선장은 전투 시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지만 일상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선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만약 선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무능하면 선원들은 언제든 투표를 통해 그를 직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적단 내부에는 정교한 해적 규약이 존재했습니다. 전투 중 다리를 잃으면 얼마, 눈을 잃으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산재 보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절에도 해적선 위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전리품을 나눴습니다. 지상이 암흑과 압제에 시달릴 때 역설적으로 바다 위의 무법자들은 자유와 평등의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적의 황금시대를 장식한 이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먼저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가 있습니다. 그는 공포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줄 아는 천재적인 심리 전술가였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 자신의 긴 수염에 불붙은 도화선을 꽂아 연기를 뿜어냈는데 이를 본 상대 선원들은 그를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라고 믿으며 싸우기도 전에 항복했습니다. 사실 기록에 따르면 검은 수염은 생각보다 살인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공포스러운 외형만으로 항복을 받아내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전략을 썼던 것이죠. 반면 블랙바트 바르톨로뮤 로버츠는 가장 많은 배를 약탈한 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술을 금지하고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끄게 하는 등 엄격한 규율로 해적단을 운영했습니다. 신사적인 차림새로 전투에 임했던 그는 해적도 하나의 기업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해적들의 이야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는 남장을 하고 전장을 누비며 남성 해적들보다 더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당시 여성이 집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바다 아래로 침몰시켜버렸습니다. 앤 보니가 처형을 앞둔 연인 잭 레컴에게 남긴 말인 네가 사내답게 싸웠다면 개처럼 매달려 죽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일갈은 해적 역사상 가장 강렬한 메시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또한 동양으로 눈을 돌리면 세계사에서 가장 거대한 해적단을 이끌었던 여인 정씨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성기에 무려 8만 명의 선원과 수천 척의 배를 거느리며 청나라 해군조차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법전으로 해적연맹을 통치했고 결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유지하며 은퇴한 승리자였습니다. 해적들은 왜 보물에 집착했을까요? 사실 그들이 원한 보물은 금괴나 보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약탈품의 대부분은 설탕, 담배, 옷감, 그리고 약품이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와 폐혈증이 창궐하던 바다에서 약품 상자는 금괴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보물 지도는 사실 소설가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습니다. 해적들은 전리품을 얻으면 곧장 항구로 달려가 술과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내일이 없는 자들에게 저축이나 매립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바다는 거대한 도박장이자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로또와 같았습니다. 해적의 몰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국가들이 해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을 육성하고 사멜령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해적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를 배신하고 정부의 사냥개가 된 전직 해적들이 늘어나면서 바다의 무법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증기선의 등장과 국가 간의 해상 질서 정립은 돛대에 의존하던 해적들의 운명을 끝장냈습니다. 검은 깃발은 찢겨나갔고 로열 네이비의 함포 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해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저항의 문화로 남았습니다. 현대의 해커들이 자신들을 디지털 해적이라 부르고 기성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에 해적 깃발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적이 가졌던 체제로부터의 탈출과 우리만의 공정한 룰이라는 본능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가혹한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그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은 인간의 가슴 깊은 곳을 자극합니다. 해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잔혹한 소문을 퍼뜨리고 더 화려한 옷을 입으며 밤하늘에 포성을 울렸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피와 소금기로 얼룩져 있지만 그 행간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는 왕도 노예도 없다. 오직 바람과 나 자신뿐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 모든 국가와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최초의 해적들과 그들의 황금 시대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인 동시에 압제에 저항한 인간들의 일그러진 서사시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무대 위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 결말은 교수대 위에서의 쓸쓸한 종말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올렸던 검은 깃발은 영원히 역사라는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남들이 가지 않는 거친 바다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 혹은 나를 억압하는 세상의 규칙에서 벗어나 나만의 깃발을 올리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나요? 해적들의 이야기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작은 무법자 한 명씩은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거친 파도와 포연 가득한 해적들의 현장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항해에서도 가끔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여러분만의 보물을 찾아가는 대담한 모험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바다는 넓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다음번에도 더 깊고 더 짜릿하며 우리의 본성을 깨우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보물은 금괴가 아니라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장의 두근거림이라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